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을 제기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 있는 중소 지역 은행을 둘러싼 위기감 역시나 점점 더 불확실성이 거쳐가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만 대다수 재료들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상승폭은 제한적인 움직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7%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511포인트에 출발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후장까지 상승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0.3%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839포인트에 출발한 만큼 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이끌어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들어있는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개인도 시장에서 이번 주 내내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개인이 이끌고 있고요. 2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잡히고 있는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에서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소폭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희귀 금속 관련주들의 상승력이 좋습니다. 두 종목이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고요. 상신전자 역시나 22%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캐나다 총리의 핵심 광물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요. G7이 진행될 때 관련 이야기가 또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의 호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철 금속 중에서도 자석과 비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덕션 가열기 등에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삼화전자, 삼화전기, 삼화그룹주도 오늘 강한 상승력을 내뿜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관련주 두 종목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스텍과 소니드인데요.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에게 지뢰 장비 등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뢰 장비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 현재 구간 24%의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소니드도 8%대 오름세가 나오는데 자회사가 폭발물 제거 로봇에 대해서 유통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에 도달한 자익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익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대 양봉 불꽃을 시원하게 쏘아올린 기업인데요. 오후장까지도 30%가량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차 전지 LFP 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하게 상승력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는 리그 핫 이슈 시간부터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 언급을 하는 히든 종목 시간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쌤,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이슈가 소멸이 되고 상승력을 좀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장이 좋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좀 요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역시나 대형 이슈가 소멸돼야 된다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네. 내일부터 해서 진행되는 아주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내일까지의 흐름은 뭐 강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그 부분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 한번 긍정적인 흐름 아니 그 외에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추가적으로 좀 더 쉬어갈 가능성도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에 좀 주목하면서 관련주들의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또 어제 여러분들 뭐 특수광물 관련해서 또 내용을 드리면서 종목들을 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G7 또 관련된 종목들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기사 내용을 또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슈 종목들을 또 정리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지금 주말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내일까지 좀 관망의 자세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굵직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슈가 소멸된 뒤에 방향성을 잡고 나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앞서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이슈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지금 확인해 보시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마이크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기업인 이매진을 인수합니다. 양사는 2억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00억 원 규모로 이매진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내용의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인수를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XR 기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XR 기기 관련주들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에 있는 기업 이매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왜 인수를 하고 앞으로 이 시장의 성장성은 얼마큼 되는지 관련 이야기를 유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매진이 무슨 기업입니까? 네, 먼저 이매진은 네. 미국 내 유일한 이제 OLED 뭐 제조업체로도 네.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OLED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수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미국 내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또 시장도 진출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매진의 다이렉트 이제 패터닝 기술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많이 들어보신 뭐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확장현실 기기에 적용되는 또 기술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향후에 XR 또 관련주들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 XR 기기는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높은 뭐 해상도의 화면을 또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화면보다 수십 배 이상의 뭐 미세한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또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XR 기기 뭐 시장은 향후 스마트폰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XR 기기가 가격이 뭐 휴대폰 가격만큼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필수 생활 필수품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 이제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20년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미래 기술인 만큼 이번 인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시장 수요에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제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최주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뭐 사장은 XR 기기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고 말을 했고 이매진의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뭐 제공하고 XR 관련 사업을 또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가 XR 관련해서 뭐 섹터 이런 시장은
중장기 관점, 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시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중장기 관점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만큼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제한만 조금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일상에 좀 스며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기업들 역시나 XR, VR 그리고 MR 시장까지 지속적으로 기기를 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미국의 애플. 애플이 이제 MR 헤드셋이 이제 이달 열리는 애플 연내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가 될 전망이고, 시장에서는 애플이 해당 기기를 올해 연말에 출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가을 정도로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이 시기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VR 컨텐츠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항목이 바로 게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VR 게임도 시장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덜란드 이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VR 게임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32억 달러로 먼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해 전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1,164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에서 이제 VR 게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도 한 6종목 정도를 추려왔는데 네. 2종목씩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스코넥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이 회사는 XR 교육, 그리고 훈련, 메타버스, VR 게임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하고 있고,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대공간 워킹 XR 시스템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VR 게임, 모탈 블리츠 직접 재산권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VR 게임을 또 개발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련주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세스라는 종목인데, 간단하게만 이제 AR 및 VR 구현에 필요한 마이크로 LED 핵심 공정 장비인 이제 피레어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주로 해서 두 종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HTS 상에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스코넥 기준에서 좀 보시면은 이 종목도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적죠. 그리고 외인과 신용 물량은 상당히 또 적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실적 기준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적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바로 작년에 기술특례 상장을 하면서 이 종목은 이제 향후 27년까지 크게 매출의 영향으로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의 기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봉상 기준에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 상당히 적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슈만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거래량 기준에서 200에서 300만 주 거래량만 수반이 돼도 이런 종목들은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적으로는 지금 12,000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혹시라도 12,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코세스 기준에서 또 보시면은,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시가총액 1,700억 정도가 되는데, 외인의 수급도 작고, 그리고 신용 물량은 조금 있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작년에 조금 실적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까지 실적은 아직까지 크게 좀 우려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XR 관련주로 해서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세스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 좀 반등이 나오다가 눌리긴 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은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까지 한번 내려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세스 뭐 기준에서 오늘의 거래량을 넘기는 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또 수반된다면 오늘의 고점을 또 넘기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넥과 코세스 두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우선 기업들 안정적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또 두 종목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뉴프렉스라는 이제 종목인데 네. 이전에도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좀 이슈를 보였는데 메타버스 이제 메타의 자회사인 뭐 VR 기기 개발 및 생산 업체인 오큘러스의 인쇄 회로 기판을 공급을 하는 또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관련주로 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MP라는 종목인데 XR 뭐 콘텐츠 사업하고 기업의 제품하고 서비스 등을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체험 사업을 하고 있고 XR 역량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지금 구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제 메타버스 정책 일환으로 해서 출범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또 참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XR 관련주로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HTS 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도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먼저 뉴프렉스 관련해서 좀 보시면은 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뭐 비슷하죠. 1,700억 수준이고 여기에 뭐 외인 수급도 적고 신용 물량도 2%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PER 기준에서도 뭐 어느 정도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 부분 보시면은 충분히 이 종목은 뭐 24년도 이거 25년도까지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크게 문제될 종목은 아니고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오늘 일봉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체크하면은 거래량 뭐 기준에서 오늘 140만 주 정도가 실렸는데 7,900원, 8,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2월 3일의 거래량 기준 뭐 7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6,200원 정도에서 뭐 6,000원 이 구간까지 혹시 내려온다면 한번 여기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MP 기준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P 기준에서 뭐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보시면 이 종목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더 높은 2,200억대인데 신용 물량이 좀 7%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두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PBR은 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상장 기업의 이제 분석 기준에서 실적을 좀 보시면은 실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작년에 적자 전환을 하면서 1년 정도의 적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면은 네, 오늘 이제 차트 일봉상 기준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과거에 이제 작년 10월 저점 기준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좀 나오는 부분을 참고했을 때 한번 관심을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종목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린다면은 우리도 한 6,000원까지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거래량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7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강한 좀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뉴프렉스와 MP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6,000원 구간까지 주가 조정을 받으면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두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두 종목인데 첫 번째로 이제 맥스트. 이 종목도 미리 말씀드리면은 실적이 상당히 올해 안 좋지만 오랜 기간 안 좋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도 21년도에 기술특례 상장 기업으로 또 우리가 충분히 2026년까지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맥스트 기준에서는 뭐 AR 개발 플랫폼 그리고
AR 공간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AR 솔루션 등을 이제 개발 운영하는 또 업체로 볼 수가 있는데 AR 개발 플랫폼은 글로벌 1만 개 이상 이제 개발사에 또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련주에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AR 솔루션은 이제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정부가 이제 주도하는 XR 메타버스 이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면서 선정이 되면서 뭐 5G 기반 XR 플랫폼을 지금 구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라운텍은 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추천을 해서 수익을 좀 내드린 종목인데 확장 이제 현실 XR 이제 스마트 안경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및 뭐 생산하는 업체인데 충분히 뭐 이 종목도 이제 관련주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HTS상에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적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맥스트 기준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과거의 저점 구간에 어느 정도 돌입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공략하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거래량 기준에서는 300만 주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구간에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라운텍 기준에서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보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이 조금 수반이 되면서 밀리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세에서는 먼저 또 그거 왔는데 여기에 이제 의미 있는 가격 바로 11,000원인데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세선 기준에서도 지금 완전히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만 다시 한번 수반된다. 그렇다면은 한 800에서 9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다시 한번 추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XR 관련주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XR 관련 기업들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이 2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개장 전 이슈 정리를 해서 올려주신 노란톡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개장 전에 시장 주요 이슈 정리해서 올려주시죠. 네,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고 방송 오기 전에 먼저 또 종목들을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방송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일에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정리를 떼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제공하고 종목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는 종목 상담을 진행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더 방송보다는 더 시간이 더 여유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또 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종목이 언제쯤 움직일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바로 전략들도 함께 잡아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지금 꼭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유쌤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리그 하디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요 종목들도 한 종목을 엄선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유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종목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공략할 수 있는 또 규모가 좀 있는 종목인데 바로 CJ ENM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뭐 CJ 관련해서 충분히 그룹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CJ ENM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1994년도에 12월 종합 유선 방송 사업하고 홈쇼핑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작 공급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199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우리가 충분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왔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송 이제 채널 사업자로 이제 현재 뭐 TVN 그리고 Mnet, OCN 이렇게 쭉쭉 있고 여기에 이제 주요 종속 회사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있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드라마를 많이 또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OTT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리디와 뭐 지식재산권 MOU를 체결하면서 뭐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 IP 중 뭐 영상화에 적합한 작품을 이제 선정해서 후속 단계를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또 뭐 최근에 일본에서 진행된 뭐 K콘, K팝을 비롯해서 이런 축제가 또 이어졌는데 CJ ENM이 개최한 뭐 K콘 재팬 2023에서 역대 최대 관객인 12만 3천 명을 또 기록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온라인 관객도 567만 명을 유치하면서 여기서 상당히 좋은 또 성과를 냈고 8월에는 또 미국에서 개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더 좋은 또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본의 공연 제작사인 에이벡스 픽처와 업무 협약을 맺고 뭐 드라마 지식 재산권을 활용해서 일본 또 시장에 진출을 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모멘텀으로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이제 리포트를 좀 참고했을 때 미디어 부분에서는 피프스 시즌 상반기 5에서 6편 정도가 예정이 돼 있고 여기에 약 20편 작품을 이제 딜버리할 계획으로 콘텐츠 제작에 따른 이제 외영화고 수익성 개선은 하반기부터 나타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티빙이 이제 KT의 시즌과 합병을 통해서 연내 500만 가입자 목표로 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다른 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정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기준에서는 뭐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TV의 지급고 감소는 이제 지속되나 자체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해서 수익성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된다고 리포트에 정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 관련해서는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서 보이그룹이 5월부터 활동을 이제 계획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 3로 통해서 이제 데뷔하는 걸그룹까지 생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외형 성장을 충분히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다시 한번 추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고 HTS 상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이 종목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조 6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함께 공략할 수 있는 그 정도 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신용 기준에서는 1%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신용 물량이고 외국인의 뭐 수급은 비중은 14%,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뭐 PBR 기준에서는 0.44기 때문에 상당히 PBR 기준에서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기준에서 연간 실적 기준을 좀 참고했을 때 올해 뭐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좀 감소하지만 여기에 뭐 매출액은 오히려 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여기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차트상에서 기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차트상에서도 보시면 작년 뭐 10월과 11월에 저점 구간에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또 구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가격 기준에서 보시면은 뭐 76,700원인데 그렇다면은 뭐 76,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우리가 공략도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승세 단기적으로 또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85,000원까지 추가적인 반등을 단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주가가 밀린다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7,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한번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7만 원 기준에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 CJ E&M입니다. 매수가 76,000원 전후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고 투자 포인트 정리하셔서 시장에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유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유쌤과 방송 중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지만 노란톡을 통해서는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쌤과 이렇게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쌤, 노란톡 입장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노란톡방에 저와 함께 하시려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아래 보시면은 지금 QR코드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를 여셔가지고 저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되고요. 자,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앵커님 위에 보시면은 샵 3722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또 히든 종목도 빨리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의 히든 종목 자료 이런 자료들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거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또 시켜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 기준에서는 라운텍을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많이 내드렸죠. 그래서 뭐 20% 가까운 또 수익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또 저는 또 다른 종목을 또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 교육, 히든 종목도 잡으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여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리그 쟁탈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차트 공부를 하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차트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유쌤께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엄선하는 그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유쌤 오늘은 어떠한 차트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내일부터 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캔들 또 준비를 했는데 자, 캔들 여러분들 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캔들은 바닥에서 형성이 되고 외국인, 기관 또는 세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변곡점 그리고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상당히 기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캔들은 여러분들 주식 잘 모르시는 주린이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서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내일부터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기준에서는 바로 망치형을 좀 준비하는데 자, 망치형 여러분들 뭐 최근에도 교육을 좀 해드렸는데 망치형은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색깔은 이제 음봉, 양봉 망치형이 있는데 색깔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망치형이 차트에서 발생된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HMM 보시면은 20년도 3월에 바로 망치형이 발생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무려 2,233%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꼭 알아야 되고 이런 종목 잡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바로 샛별형. 샛별형도 여러분들 왼쪽에 뭐 샛별형 그리고 오른쪽에 샛별 십자형인데
가운데 캔들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샛별형이 차트에서 뜬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수의 신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보시면은 19년도 12월 4일에 캔들이 샛별형이 발생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무려 2,50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샛별형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런 종목들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상승 잉태 확인형, 바로 왼쪽은 상승 잉태형, 그리고 오른쪽은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왼쪽의 상승 잉태형은 별이 2개이기 때문에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른쪽에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발생이 되어야 별 3개인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매수의 또 신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승 잉태 확인형이 차트에서 발생이 됐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코스모스 신소재는 20년도 3월 코로나 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이 되고 나서 무려 최근 4월까지, 올해 4월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826%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잉태 확인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 장악형인데, 자, 보시면 왼쪽에는 상승 장악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캔들이 하나 더 발생이 되면서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별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상에서 바닥에서 이런 상승 장악형 또는 확인형이 발생이 된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TCC 스틸 기준에서 보시면 동일하게 20년도 3월에 캔들이 발생하죠. 바로 상승 장악형 발생하면서 올해 4월까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3,919%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장악형만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보시면은 왼쪽에 상승 장악형 확인형,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에서 바닥에서 이런 캔들이 뜬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또는 물려 계신다면 추가 매수의 기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락 장악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 형성되면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이런 모양의 하락 장악형이 뜬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장악형도 나중에는 더 자세하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형 캔들인데, 자, 이렇게 양봉의 밑꼬리는 바로 상황에 따라서 몸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 양봉은 오른쪽에 있는 몸통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캔들들을 이제 활용해서 보시면은 앞에 말씀드린 상승 장악형하고 상승 장악 확인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변형 상승 장악형, 그리고 변형 상승 장악 확인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모양이 차트에서 뜬다. 그렇다면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승 장악형 확인형이 어느 구간에서 떠야 우리가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인데 과거에 보시면은 19년도 2월부터 해서 20년도 4월까지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자, 보시면 충분히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중소형주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자, 고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고점 대비 82%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도 그렇고 하락률도 크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은 반등도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 자, 충분히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도
음봉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건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다음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 자,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음봉을 몸통을 감싸는 두 번째 양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장악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죠. 바로 3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의 몸통 위에서 마감. 자, 이 부분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째 캔들 양봉의 몸통 위에서 세 번째 캔들이 발생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면서 이런 때는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에서 먼저 공략을 할 수가 있고 확인형까지 발생됐다. 그렇다면은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 상승 장악형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은 뭐 확인형까지 발생되고 나서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 장악형 확인형이 발생이 되면서 포스코엠텍은 무려 914%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잡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런 자료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든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자료 원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힌트는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상당히 추세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까지도 상당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상당히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종합 현재가 화면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7,800억 정도가 되고 외인의 비중은 0.35% 그리고 신용 물량도 0.77%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PER 기준에서도 그리고 PBR 기준에서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또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재가 화면에서 참고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크게 내용은 없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화면에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은 21년도부터 해서 22년도에 무려 2배가 넘는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또 보이면서 올해도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부채도 상당히 추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유보율이 상당히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유보율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좋은 또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증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상당히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 현황인데 최근 이제 4월 25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의 흐름인데 지금 잔고 금액 그리고 잔고 수량을 참고했을 때 단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공매도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했을 때 상당히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이제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상한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그렇다면은 월봉 기준에서 우리가 또 차트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자, 고점 대비해서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또 이어졌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길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 종목 1월부터 해서 지금 어제까지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바로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무려 어제 이틀 전까지 44%의 하락률을 또 기록했기 때문에 단기간 중단기적으로 44%면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률도 상당히 또 신뢰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우리가 볼 게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제가 또 확대를 해왔는데 바로 첫 번째 캔들 기준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꿀팁을 드린다면 첫 번째 캔들 음봉 전에 바로 장대 양봉이 발생되면은 그거는 더 이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장대 양봉이 이전에 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까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다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음봉의 몸통을 감싸는 두 번째 양봉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자, 눈으로 보시기에도 충분히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또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다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여기 이럴 때 우리는 바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장악형으로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때는 부담 없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또 밀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공략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또 제한적으로 보이는 만큼 이 종목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또 함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 그리고 하락 추세도 5개월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그리고 오늘의 또 교육 자료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법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과 어떠한 정보 오고 가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카메라를 지금 켜셔가지고 바로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은 바로 또 연결이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면은 샵 3722로 문자를 유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의 히든 종목 상당히 지금 실적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잡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식 빅리그는요.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도 또 고생해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후장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